우리 부모님들이 꼭 저는 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아이의 기질 유형 검사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이 얼추 내가 하는 모습도 이렇게 투영돼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아이한테 보이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하필 이런 거에 단니 너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도 있는데 뭐 아빠를 닮았는지 조부모님을 닮았는지 나랑은 전혀 사고 체계가 다른 아이예요. 그러면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그런 기질 유형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질은 타고난 성향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한 타고난 성향이에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 정도가 유전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나머지 40은 뭔데? 라고 하면은 이건 수백 개의 유전자 정보들이 조합이 돼서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대요. 이건 그냥 타고난 랜덤 박스예요. 이런 기질적 특성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신생아 때부터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모유 먹을 때부터 예민해요. 까다롭다고요. 수면도 마찬가지고 잠을 조금만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응애 깨는 아이가 있고, 이런 신생아 때부터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면서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되게 진해졌다가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기질은 줄어들고 성격은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게 기질적 특성인 것이죠. 기질은 없어지진 않아요. 타고난 건 변하지 않지만 어떤 자극과 환경에 주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내향적인 기질을 타고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수백 명 앞에서 강의도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잘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인지 기능이 발달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모습들을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이 긍정 경험이면 긍정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내향적인 기질인데 하필 우리 부모님도 극내향인이야.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었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계속 그 기질적 특성을 진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반면 아빠가 엄청 외향적이야. 그래서 주말만 되면 새로운 데 가고 친구들 불러서 친구 가족끼리 조인해서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많이 했어.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네? 이런 친구는 나랑 잘 맞네? 또 다른 아이 모습들을 발견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이의 기질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새 MBTI라고 너무나 몇 년 전부터 유행하잖아요.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 성격에 대한 것들은 너 뭐 T야 F야 뭐 얘기하면서 사실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MBTI 검사하듯이 기질 유형 검사도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 자녀의 모습이 얘는 이런 건 강점인데 이런 건 좀 약점이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MBTI처럼 한 4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유추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더 깊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극 추구에 대한 거. 어떤 친구는 자극 추구가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장소 가면 거리낌이 없어요. 일단 다 만져보고 물어보고 해요. 근데 자극 추구가 약한 아이들은 어디 새로운 데 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크게 관심도 없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두 번째, 위험 회피. 위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뭐든지 다 피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긴장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험 회피가 낮아. 그러면은 위험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우선 만져보고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냐 안 보냐.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해요. 반면 사회적 민감성이 낮다, 나밖에 모르는 아이. 그리고 또 하나, 인내력 부분이요. 꼭 참고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인내력이 낮아서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바로 싫어 힘들어 금세 지치는 아이는 아닌지. 적어도 이 4가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 아이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기질 유형에 대한 그런 검사 해석도 할 수 있고 뇌발달 기능에 대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구나를 아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가 되는데, 이걸 그냥 일반 대중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는 타고난 기질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기질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하면 사회관계 안에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메꿔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이 어렸을 땐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 그런 걸 왜 생각해요? 알려줘야 돼요. 검사 결과도 아이랑 같이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누군가는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